관리등용제도가 나옵니다. 이 먹고 사는 문제는 예나 지금이나 여러 가지 힘들어서 여러분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시험 보려고 준비하고 있죠. 과거 시험을 보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 이제 관리등용제도상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과거제도이긴 한데 우리 페이지로서 이제 501쪽 그 얘기를 할 겁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관리가 되려고 했을까? 또 어떻게 됐을까? 방법이 우리 페이지 501쪽부터 관리등용제도가 있는데 등용제도 여기 있는데 그래서요 사회는 다양성이 보장이 돼야지 굳이 과거를 안 보더라도 먹고 사는 데 있어서 큰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조선은 농업이라든가 상업, 수공업, 광업 이런 산업 중에서 농업만 조금 강조했을 뿐 상업이나 수공업, 광업은 굉장히 말업이라고 해서 천시했던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누구나 정치인을 하려고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정치인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정치가가 돼서 관직에 나가 있어야 그래야 뭐가 돼요? 경제적 기반도 좀 보장이 되고 하는 차원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밥그릇 싸움 때문에 피 터지게 싸우는 측면이 있는데 이 관리등용제도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제도긴 하지만 우리가 삼국시기부터 있었던 음서라는 게 있긴 합니다. 음서도 있는데 이거는 5품 이상으로 2품 이상으로 제한됩니다. 축소돼요. 2품 이상. 그러니까 고려시기에는 이제 음서가 5품 이상이면 누구나 다 자제, 질서, 손자에게 다 해당이 됐는데 이건 축소가 됐다는 얘기죠. 자, 가문의 백그라운드로 이제 관직에 나가는 걸 음서라고 하는데 이거보다는 조선은 뭘 더 중시했다? 과거를 훨씬 더 중시했다는 거. 과거. 굉장히 중시해서 과거에 보면은 우리가 고려시기는 문과, 잡과, 승과 이렇게 있다면 조선은 문과, 무과, 잡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문과, 무과, 그 다음에 잡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중요도를 따라서 본다면 문과가 무과보다는 또 무과가 잡과보다는 더 중요하게 여겼다 이렇게 보시면 돼. 자, 그런데 문과 같은 경우는 크게 보면은 제술과하고 명경과가 있습니다. 제술과, 명경과. 명경이라고 하는 거는 유교 경전을 암송하는 거고 제술과는 논술이죠. 이건 고려시기도 있었습니다. 근데 고려시기는 제술과를 더 중시했다 그랬어요. 근데 조선은 명경과, 유교 경전을 겁나게 암송하는 거를 더 중요하게 여겼다. 자, 그 다음에 무과 같은 경우는 당연히 무의 실기가 있겠죠. 무의 실기도 보고 그 다음에 병서도 보고 병서 그 다음에 경서도 봅니다. 경서도 보고 그 다음에 애들이 너무 무식하면 안 되니까 경국대전도 치러요. 내용을 경국대전도 봅니다. 경국대전 이제 이런 것들로 치른다. 잡과는 종류에 따라서는 이런 게 있습니다. 역과, 의과, 그 다음에 율과, 그 다음에 음양과. 음양과는 음양지리라 그래가지고 풍수지리사를 배출하는 음양과라 그래요. 음양과. 역과는 당연히 이제 통역관, 니하오 셰셰 뭐 이렇게 이제 통역관 기르는 곳이고 가장 많이 선발합니다. 역과가 제일 많아요. 19명을 뽑고 나머지 의과, 율과, 음양과는 각각 9명씩 뽑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문과, 무과, 잡과 이렇게 있다. 그러니까 승과는 간헐적으로 좀 있었고 참고로 승과는 간헐적으로 있었다. 승과 이거는 간헐적으로 시행하기는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것도 조선 전기 정도만 의미가 있지 조선 후기는 뭐 거의 없다고 봐도 되고요. 자, 그럼 이제 문과가 제일 중요했으니까 문과를 위주로 할 텐데 과거 말고도 또 뭐가 있느냐. 세 번째 취재라는 방식도 있습니다. 취재는 재능 있는 애를 뽑아 쓴다, 취해서 쓴다라는 뜻으로 이건 하급관리로 가는 방법이에요. 하급관리, 하급기술관, 기술관으로 이제 진출하는 방법이 취재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천거도 있죠. 천거 제도는 삼국시기부터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삼국시기부터도 있었고 고려시기에도 있었고 그 다음에 조선시기에도 있는데
특히 조선 시기에서는 16세기에 보면은 뭐 15세기도 있었지만 조선의 16세기가 되면 조광조가 중종 때 현량과라고 하는 걸 건의해서 시행했죠. 그래서 현량과라고 하는 명칭으로 현량방정과라고 하는 한나라 때에 중국에서 시행했던 천거제도의 명칭을 그대로 써가지고 현량과 이렇게 16세기 중종 때의 조광조 떠올리시면 돼. 그 다음에 조광조 기묘사화로 죽죠? 죽은 다음에 이게 또 현량과 폐지되고 하기 때문에 과거를 더 중시했지 현량과 이 천거제도를 더 중시하지 않았다. 단 삼국시기에는 우리 을파소 고구려에서도 을파소를 천거에서 썼다는 기록도 있으니까 국상으로 삼았었던 적이 있죠. 물론 국상제가 최초로 고국천왕 때가 처음으로 실시된 건 아닙니다. 그 전에 있었어요. 신대왕 때 국상제가 처음으로 이제 만들어지고 명림답부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최초로 이제 국상이 됐었죠. 그 다음에 정조 때 있었던 일이긴 한데 37살 이하의 하급 관리, 중급, 중하급 관리 젊은 선비들 중에서 좀 더 유능한 사람들을 발탁해가지고 등용하는 제도를 재교육을 통해서 등용하는 제도를 초계 문신 제도라고 있습니다. 초계라고 하는 거는 베껴서 보고서 리스트 작성해가지고 올린다. 아를 개자, 베낄 초자거든. 그래서 이제 문신, 초계 문신제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건 18세기 정조 때 실시했던 거. 왕권 강화 차원이죠.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과거를 볼 것 같으면 과거 자체는 공식적으로 보는 식년시가 있고요. 식년시. 이거는 3년마다 정기적으로 보는 시험이고, 그 다음에 비식년시도 있습니다. 부정기시험도 있어. 부정기시험도 있습니다. 이 부정기시험에는 뭐 별시, 알성시, 증광시, 뭐 춘당대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외방별시 등등 뭐 다양하게 있는데 부정기시험 이건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보는 걸 우리 백일장도 부정기시험에 들어가고요. 자, 그럼 이제 문과를 이제 한번 먼저 보죠. 문과는 어떻게 시행됐냐면 맨 처음에 우리 꼬맹이들이 한 5세에서 7세 정도가 되면 얘네들은 어디서 교육을 받냐면 개인 교습을 받든가 서당에 가든가, 그렇죠? 개인 교습 요걸 받든가 아니면 서당에서, 서당은요 학교니까 이렇게 네모나게 합시다. 요거는 사립입니다. 사립. 사설이죠. 사설교육기관. 서당은 요거는 훈장이 그냥 개인적으로 여는 것인데, 여기는 사설교육기관으로서 초등교육기관이죠. 그죠? 사설 초등교육기관. 초등교육기관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고, 서당은 문묘라고 하는 공자사당이 없습니다. 요거 좀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개인교습은 예컨대 뭐 할아버지가 가르치든가 아니면 삼촌이 가르치든가 아니면 친구, 아빠 친구가 가르치든가 뭐 이런 형태로 이제 개인교습을 하고, 그런 다음에 여기를 통해서 뭐 요 둘을 통해서 더 나이가 먹고 또 진출한 애들은 이제 학교로 진학을 하는데, 예컨대 중앙 같은 경우는 한양이죠. 한양에서는 사부학당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서남중학당, 태종 때 만들어지는데 사부학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부학당. 자, 학교는 제가 네모난 표시를 해드릴게. 자, 사부학당은 이건 중앙에 있었습니다. 동서남중학당을 얘기해요. 한양에 서남중학당이 있습니다. 사부학당 이렇게 해서 요거는요 관악입니다. 학교 표시 이렇게 해놓으면 관악이에요. 관악이면서 정부가 설립한 공립학교인데 중등교육기관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 중등교육기관. 여기는 교수와 훈도를 파견합니다. 교수, 티처죠. 훈도, 얘네들을 파견한다는 거. 요거는 관악인데 문묘가 없어요. 여기도 여전히 문묘는 설치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지방에서 이제 어디로 가느냐. 지방. 지방에서는 향교가 있죠. 향교라고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자, 요 향교도 네모나게 또 학교니까 요것도 이제 딱 이런 표시, 학교 표시 한번 해볼까? 그러면 여기는 중등교육기관인데 요거 관악입니다. 관악. 요것도 중등이죠. 중등교육기관이고, 여기도 교수와 훈도를 파견해요. 교수, 훈도를 파견해서
가르친다. 그런데 여기는 문묘가 있다. 문묘가 있습니다. 공자 사당을 우리가 문묘라 그래. 문묘가 배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요 향교에서는요, 향교는 부목 군현에 각각 하나씩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부, 목, 군, 현에 1교씩 이렇게 있는데, 근데 정원이 달라요. 부에는 90명 정원, 목에는 70명 정원, 군에는 50명 정원, 현에는 30명 정원, 이제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돼 있는데, 수험생 중에 이제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은 부목군년에 각각 90개, 70개, 50개, 30개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럼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교육 국가가 돼요. 그건 아니고 부목군년에 각각 향교가 하나씩인데 그 정원이 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공부한 애들은 또 이제 뭐 시험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공부한 애들은 시험을 봐야 될 텐데, 시험은 우리가 패스해야 되니까 동그랗게 합시다. 시험을 쭉 보는데, 요거 우리가 속과라고 통칭하죠. 속과. 속과는 생원과 진사를 뽑음으로 생진과라 그래요. 생진과다. 레벨은 같은데 전공이 이제 다른 겁니다. 시험 과목이 다르게 응시가 되는데, 얘들은요 초시 복시가 있어요. 초시도 있고 1차 시험이죠. 그 다음에 복시 2차 시험 요게 있는데, 초시는 도별 인구 비례에 따라서 딱 정해집니다. 니네 도에서 몇 명 책정이 되고, 각 지역별로 이제 몇 명 책정이 되면 그걸 성적으로 채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구 비례 플러스 성적, 그래서 인구 비례가 반영된다는 거. 이거는 지방에서 보고요. 여기는 각각 700명씩 뽑아요. 각각 700명씩. 그러니까 합이 1400명을 뽑는 거죠. 그러니까 생원도 700명, 진사도 700명. 일단 이렇게 1차 시험에서는 뽑고, 복시에서는 100% 성적으로만 뽑습니다. 성적으로만 뽑아요. 각각 200명 뽑아요. 각각 100명씩 뽑아. 100명씩. 그러면 합이 200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원도 100명, 진사도 100명. 그래서 복시 합격자는 100패를 지급받습니다. 100패. 하얀 종이에 합격 증명서를 써준다는 얘기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제 패스한 애들을 우리가 뭐라 그래? 생원이나 진사라고 한다. 허생원, 최진사 왔는가? 뭐 이렇게 생원, 진사 이렇게 부르지, 그지? 요 사람들은 하급 관리로 진출이 가능합니다. 하급 관리로 진출할 수 있다. 능참봉이라든가 그러니까 왕릉 지키는 애들이라든가 하급 말단, 미관 말직에게 진출할 수는 있다는 얘기야. 생원과 진사.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서 또 공부할 애들은 또 어디로 진학하느냐면은 국립대학에 진학하겠죠. 그 국립대학이 이른바 무엇이요? 성균관이라고 하는 국립대학이 있네, 그치? 성균관, 성균관 딱 이렇게 있습니다. 요 성균관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또 시험을 치러야 됩니다. 시험을 봐야 돼요. 그래서 사무학당에 여기서 근무하는 애들 중에 이제 조교도 여기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시험을 거쳐야 됩니다. 자, 성균관에서는 학업 성취도 평가 같은 것도 보고, 여기서는 원점을 300점을 출석 점수예요. 요거를 받아야 문과에 응시할 자격이 부여됩니다. 이제 문과 응시 자격이 부여된다. 성균관은 240명을 뽑습니다. 240명 이렇게 뽑고요. 200명이죠. 200명. 정원이 이제 200명. 이렇게. 자, 이건 시기에 따라 약간씩은 다르지만 어쨌거나 그럼 성균관도 여기도 이제 관학이죠, 그죠? 관학이고 고등교육기관에 해당됩니다. 대학에 해당되니까. 여기는 당연히 공자사당인 문묘가 있다. 문묘. 오케이? 여기에 있어요. 자, 그래서 얘네들도 이제 생원과 진사, 성균관에 공부한 애들은 원점인 300점을
획득해야 대과 곧 문과를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통상 속과 대과라고 구분하지만 통상 요거 우리 문과는 과거라고 할 때는 문과는 대과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문과라 그래. 통상 문과. 요걸 문과라 그래요. 속과를 문과라고 하진 않았고 요걸 문과라고 하는데 통상 구분하다면 요거 이제 대과의 의미긴 하지만 대과란 통상 문과를 대과라고 얘기한다. 오케이? 예, 그래서 문과 내에 속과 대과 이렇게 구분하는 것보다는 원래는 문과란 대과를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자, 여기는 초시, 복시, 전시가 있습니다. 초시도 있고 1차 시험이죠. 복시도 있고 2차 시험이죠. 그 다음에 전시, 임금 앞에서 다시 치르는. 그럼 초시는 요거는 도별 인구 비례가 주어져서 인구 비례에 따라서 도별로 이제 뽑는 인원이 이제 나뉘어져 있습니다. 조금씩 달라요, 도별로. 그런 다음에 성적으로 그 인원을 채우고요. 여기서는 240명을 뽑아요. 그런 다음에 복시에서는 100% 성적으로만 뽑습니다. 성적으로 뽑고 33명을 최종적으로 선발합니다. 복시 합격자에게는 홍패를 지급한다. 홍패는 붉을 홍자, 붉은 종이의 합격 증명서를 발급한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전시에서는 여기 합격한 애들을 토대로 33명을 토대로 해서 다시 임금이 친히 시험을 본다. 친시라고도 합니다. 왕권 강화 차원에서 고려 말 공민왕 때부터 이제 시행되는데, 전시 여기는 등급을 매기는 거야. 33명을 가지고 등급. 그래서 갑을 병과로 나눕니다. 갑과 을과 병과 이렇게 나눕니다. 갑과는 3명이에요. 을과는 20명. 병과는 을과는 7명. 을과는 7명. 그 다음에 이건 23명. 병과는. 그 다음에 갑과에 들어간 애들 중에서 1등과 2등과 3등을 나누는데 1등을 장원이라고 그래요. 장원. 와우. 2등 방안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3등을 탐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33명 안에 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럼 이제 종육품부터 시작하지만 갑과 중에 장원하잖아요. 그럼 구품이 아니라 이제 육품부터 시작합니다. 나머지 애들은 이제 구품부터 시작하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9급 공무원에서 시작하는데 여기서 장원 급제했다. 그럼 이제 6급 공무원에서 시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33명이 일단 들어가는 것도 어려운데, 그것도 갑과에 들어가는 것도 어려운데 장원을 했다. 장원, 우리가 급제라고 하지, 그지? 예, 장원한 사람, 급제. 여기서 만약에 속과에 복시 합격한 사람들, 얘네 우리가 100패를 지급할 때 우리가 합격이라 그래요. 합격. 그 다음에 여기서는 급제라고 합니다. 급제 혹은 출신 이렇게 부르는데, 뭐 장원급제했다 그러면 어사주도 좀 받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어사와 꼴고 낙이 타고 금의 환영하는 거지, 그지? 그럼 이제 수령이 현수막 걸어요. 자기 고을에서 딱 장원급제 나왔다 그러면 현수막 걸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부모까지도 초빙해서 잔치 베풀어주고 막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과거 합격한 사람들은 이 한양에서 일주일간 이 퍼레이드를 합니다. 말하자면 오늘날 이제 어떤 축하 행사, 정부에서도 공식적으로 좀 허용하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장원급제하는 것도 힘든데 이걸 한 번 하는 것도 힘든데 9번 한 사람이 있다. 그거 누구냐? 희대의 천재 율곡이는 구도 장원공이라고 불릴 정도로 9번이나 장원급제합니다. 현직 관리도 이제 대과에 응시할 수는 있습니다. 속과는 안 되더라도 하기 때문에 자기가 좀 공부가 나태하다 그러면 과거에 응시해서 또 시험을 보고, 물론 식년시만 보는 건 아니고 별시도 있으니까, 예컨대 뭐 비정기 시험도 있으니까 그거 이제 응시해가지고 9번이나 장원급제했다. 희대의 천재입니다. 율곡이. 그래서 율곡이가 이번에 시험을 본다 그러면 다 시리에 빠져. 이 시험 본데 오네 딱 그러면 이제 어차피 지가 합격할 놈도 아닌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 시험 본데 장원은 글렀다 막 술 먹고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이가 안 본대. 그러면 야 이번에 이 안 본대 해가지고 겁나 기분 좋아서 또 술 먹다가 과거 이제 못 보러 가고, 자 이런 이제 경향이 있는 거죠.
자, 여기 이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문과의 시험 방식이다. 이제 교육하고 과거 제도는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듯이 단 이 성균관이 국초부터 있었지만 예컨대 무엇도 있었냐면은 학교 중에 사립학교 중에 서원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서원 요것도 학교인데 요거는 16세기부터 나온 거죠. 물론 백운동 서원이 맨 처음이지, 그치? 백운동 서원. 풍기군수 주세붕이 세운 백운동 서원. 안향의 고향이 풍기였기 때문에 순흥면. 그래서 백운동 서원이라고 해가지고 안향을 기리기 위해서 성리학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보급시켰으니까 고려 말에 백운동 서원을 세웠는데 이 백운동 서원이 나중에 후임 풍기군수 이황이 명종한테 건의해가지고 전하 요거 액자 하나만 써주세요. 훌륭한 전통이 있는 건데 그랬더니 명종이 알았느니라 해가지고 소수서원이라고 써줬어. 소수서원 이을소 닦을수 선현의 뜻을 이어닦아라 라는 의미로 소수서원이라고 해서 액자를 하사해줬기 때문에 최초의 사액서원이 되는 거죠. 자, 요거는 사설입니다. 사립이죠. 사립. 이렇게 보시고 16세기부터라는 걸 명심하셔야 돼. 15세기는 서원 아예 없었으니까 16세기부터 백운동 서원이 처음 만들어졌는데 이것이 소수 서원이 됐다. 안향을 배양하는 서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도요 문묘가 있습니다. 문묘가 공자사당이 있고 그 다음에 기숙사에 해당되는 게 이제 제가 있는데 동제하고 서제가 있어. 기숙사. 동제. 동쪽 기숙사, 서제, 서쪽 기숙사,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생원과 진사 중에 성균관에 진학하는 애도 있겠지만 여기에 진학하는 애도 있죠. 여기 공부해서 이렇게 응시할 수도 있고 단 여기에 혼자 독학하는 애가 있습니다. 독학자. 독학자를 우리가 유학이라고 불러. 아주 그윽하게 오래 공부만 한 애들. 얘는 혼자서 독자적으로 독학해가지고 문과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응시. 그래서 독학생 중에서 그 유학 출신자로서 합격한 얘가 조선 전체에 걸쳐서 몇 퍼센트냐면은 합격자가 약 25%가 합격자를 배출합니다. 나머지는 이제 성균관을 통해서나 서원을 통해서 이렇게 한 사람이지만 독학자 중에서 문과에 응시해서 합격한 사람은 비율을 보니까 전체 25%, 나머지 75%는 딱 이런 루트를 거쳐서 한 사람들이고, 자, 요게 이제 문과의 교육과 관리 등용 방식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무과 같은 경우는 이제 뭘로 보냐면은 무과는 이런 식으로 이제 치르죠. 뭐 무예실기나 병서, 경서, 경국대전 같은 경우는 이제 시험 과목이라고 했고 무과는 초시, 복시, 전시가 있습니다. 단계별로. 자, 무과는 이렇게 좀 옮겨서 해볼까요? 초시가 있고요. 속과 대과의 개념이 없어요. 그 다음에 복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시. 얘네도 전시는 있어요. 전시까지 임금 앞에서. 초시는 190명을 뽑습니다. 190명을 뽑고 그 다음에 복시는 예컨대 28명을 뽑아요. 28명을 뽑고, 왜냐면 왕을 지키는 딱 호위무사로서 이제 동방칠수, 서방칠수, 남방칠수, 북방칠수, 옥황상제 하늘 옥황상제 하느님을 지키는 주변의 동서남북의 7개의 별자리를 상정해서 28명을 뽑습니다. 얘네들도 합격자는 우리가 홍패를 지급하는데, 홍패, 합격자로 우리가 선달이라 그래. 선달이라는 칭호를 부여합니다. 그 다음에 이 28명 합격한 애들을 토대로 등급을 매기는 것을 이것도 전시라고 한다. 여기도 여전히 갑을 병과로 나눕니다. 갑과 을과 병과로 나누고, 갑과는 3명 동일해요. 을과는 5명입니다. 병과는 20명, 이렇게 28명으로 나뉘어져 있고, 갑과 내에서 장원, 방한, 탐화를 따로 나누진 않습니다. 요건 문과하고는 다르게. 요게 무과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 그 다음에 여기서 잡과 같은 경우는 좀 조심해야 되는데, 잡과는 초시하고 복시만 있습니다. 잡과는 초시,
그 다음에 복시만 있어요. 좀 더 길게 늘릴게요. 좀 구분하기 위해서 비교가 되려면 얘네도 초시는 있고 그 다음에 복시까지는 있다. 복시 요까지 있는데 초시는 101명을 뽑고요. 복시는 최종적으로 46명을 뽑습니다. 46명을 뽑고 복시 합격자에게는 우리가 100패를 지급해요. 100패를 지급한다. 그래서 각각 역관은 몇 명 뽑는다고? 19명 뽑아. 제일 많이 뽑아. 그 다음에 9명, 9명, 9명 이렇게 뽑아서 46명을 뽑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그래서 기술관이 되는 거죠. 단 잡과가 이 문과 같은 경우는 문과는 시험은 공식적으로 보면은 요거는 식년시하고 그다음에 비식년시 다 선행됩니다. 요거 무과도 마찬가지예요. 무과도 식년시 3년마다 그다음에 비식년시 이것도 다 있어요. 잡과 같은 경우는 식년시 당연히 있습니다. 식년시에서 3년마다. 그런데 조심할 거는 잡과에서는 비식년시 중에서는 증광시에서만 설행된다. 실시가 된다. 증광시는 국가적으로 가장 큰 경사가 있는 경우를 기념하기 위해서 보는 시험을 증광시라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서만 이제 잡과가 시행됩니다. 비식년시 중에서는. 다른 시험 중에서 비식년시에 해당되는 것 중에 별시, 그 다음에 증광시, 알성시, 뭐 춘당대시, 외방별시, 뭐 백일장 이런 거는 모두 문과, 무과가 다 선행되는데 비식년시 중에서 증광시, 곧 국왕의 즉위식이라든가 뭐 세자 즉위식 이럴 때는 증광시, 국가의 가장 큰 경사가 있을 때 치르는 시험 명칭을 증광시라고 하는데 잡과에서는 비식년시 중에서는 증광시에서만 실시가 된다는 거, 요걸 좀 명심하시고, 또 잡과는 해당 관청에서 주관합니다. 요거는 해당 관청. 고려 시기는 국립대학인 국자감에서 기술학을 가르쳤죠. 유일하게. 근데 요거는 해당 관청에서 선발하고 교육한다는 거. 요게 좀 특징적이에요. 요게 이제 고려시대하고 다른 점이죠. 물론 고려시기에도 모든 기술과에 해당되는 게 다 성균관에서 가르친 건 아니지만, 예컨대 율서 산학 같은 경우는 성균관에서 국자감 내지는 나중에 명칭이 바뀐 데서도 가르쳤지만, 의복 지리 뭐 이런 것들은 다 해당 관청에서 주관했거든요. 고려시기에도. 근데 조선은 모든 기술관을 뽑는 잡과는 해당 관청에서 교육하고 선발하고 한다는 거, 요걸 명심하세요. 요게 바로 관리 등용 제도다. 그래서 501쪽부터 어디까지? 저기 비정기 시험 506쪽 정도까지가 지금 그 얘기입니다. 알았죠? 이렇게 보시고, 단 503쪽에 보면은 여러분들 과거응시 자격이 있습니다. 법제적으로 양인 이상이었지만 실제로는 양반이 주로 응시했다. 농민들은 지금도 요즘에 서민들이 먹고 살기 힘든데, 고려시기는 조선시기는 당연했고, 응시 자격 기준이나 한번 보시면 1번에 실제 이제 문과 응시는 양반 자제에게만 주로 허락이 많이 됐고, 무과는 천민을 제외하고는 다 응시는 가능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조심할 게 있는데, 여기서 문과 응시는 대과는 당하관 이하가 응시할 수 있고, 소과는 오품관 이하만 응시할 수 있다는 걸 명심하시고, 수령의 소과 응시는 금지되었다. 이 규정은 좀 잘 알아두죠. 대과는 볼 수 있는데 소과 응시는 금지되어 있고, 그 다음에 향리 같은 경우는 대과에 문과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금지됐다는 내용이 없어요. 경국대전에. 그러니까 향리도 응시 자격이 있다. 단 서얼은 문과는 금지됐다고. 서얼은요, 과거 중에서 무과나 잡과는 가능합니다. 근데 문과는 금지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표현 조심해야 돼. 서얼은 과거 응시 자격이 금지되었다. 땡, 틀립니다. 단 서얼은 무과와 잡과의 응시는 가능하다. 서얼은 문과 응시가 금지되었다. 그건 맞죠, 그죠? 자, 무과나 잡과는 가능하니까. 자, 이렇게 해서 2번까지 제안한 사람도 누구냐?
향리는 좀 억압하는 경향이 많았고 이렇게 원학 향리 처벌법도 있고 뭐 이런 것이 있었으니까 과거 응시에는 많은 제약이 따랐다. 그러니까 법제상으로 금지 규정은 없지만 수령의 허락도 받아야 되고 굉장히 좀 번거로워요. 또 서얼이나 재간의 자손은 속과 대과의 응시가 허용되지 않았다. 왜? 속과 대과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문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과 응시는 금지되었다. 이렇게 알아두십시오. 자, 이렇게 보시면 과거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504쪽에 고려와 조선의 교육 과거제도 비교한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니까 고려 시기 뭐 국립대학이 국자감, 여기서는 기술학 동그라미, 기술학도 가르쳤다는 거. 근데 조선의 성균관에서는 오로지 유학만 가르치지 기술학은 해당 관청에서 실시했다는 거. 그 다음에 고려식은 제술과 명경과 잡과 승과 등이 있었는데 제술과하고 명경과를 우리가 문과라고 통칭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조선시기에는 문과, 무과, 잡과, 승과는 거의 실시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 간헐적으로 시행되는 경우는 있다. 조선 전기에. 그 다음에 고려 시기에는 무과 거의 실시되지 않았다. 예종 때 잠깐 있었다 그랬죠. 한 24년 정도. 그 다음에 인종 때 바로 폐지되니까. 그 다음에 조선 시기는 무과가 완전 자리 잡아. 그래서 문무 양반 관료사회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음서, 특별채용인 음서가 고려 시기는 5품 이상으로 좀 넓었는데 조선은 2품 이상의 자식들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고관의 자제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능력 위주의 사회로 좀 나갔다는 얘기고, 자 이런 차원이 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3년마다 보는 우리 504쪽에 보니까 식년문과의 이게 식년문과,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보는 3년마다 보는 식년시에 해당됩니다. 예컨대 비정기시험 중에 좀 오른쪽에 있죠. 이거는 진광시, 별표하시고요. 단 진광시에다가는 뭐라고 하느냐, 문과, 무과, 잡과 다 설행된다는 거. 국가에 가장 큰 경사가 있을 때 보는 시험을 진광시. 단 비정기시험인데 여기서는 잡과는 진광시에서만 설행된다는 걸 명심하시고, 별시, 뭐 보통 경사 있을 때 별시라 그래. 외방별시는 이건 다른 지역으로 이제 왕이 행차를 갔을 때 좀 좋은 일이 생겼다. 그럼 거기서 이제 별시를 봅니다. 이걸 외방별시라 그래. 예컨대 온양 온천에 갔는데 피부병이 좀 났어. 온천하고서 그랬더니 야 몸이 가벼워, 개운하다. 야. 오늘 기분 굿이야. 시험 한번 치러라. 해가지고 이걸 외방별시라고 해서 치른다. 춘당대시, 이건 춘당대에 친이 임해서 시험 봤기 때문에 춘당대시 이렇게 어쨌든 다 경사스러울 때에 별시를 보는 거죠. 이런. 그다음에 알성시, 배알할 날짜. 그러니까 공자사당인 문성공 문묘의 공자사당을 배알할 때 치른다 해서 알성시. 정시는 정기시험이 아니죠. 이거는 뜰정자입니다. 그래서 성균관 유생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본다는 거. 그다음에 절일제. 절일제는 예컨대 성균관 유생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1월, 7월 또 뭐 3일제, 3월, 3일 뭐 이런 때 7월 7석제, 9일제 이런 절기, 절기를 기준으로 하는 그런 이제 절일에 시험을 본다 그래서 절일제도 있고, 황감제는 누르황자죠. 그래서 이제 제주 목사가 감귤 같은 거 이렇게 바치면 뭐 이거 시큼하구나, 이거 유생들 먹어봤느냐 해가지고 딱 내려주면서 기념으로 보는 거. 우리가 황감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기타 관리 등용 방법이 있는데 그 직전에 진광시는 문과, 무과, 잡과가 다 있다 그랬고요. 별시, 그러니까 별시부터 우리 505쪽에 전강, 이때는 모두 문과, 무과 이렇게만 봐주시면 돼 주로. 그 다음에 4번에 기타 관리 등용 방법의 취재, 아까 얘기했습니다. 재능 있는 사람을 뽑아 쓴다. 이거는 하급 관리로 선발하는 방식이다. 그 다음에 음서 2품 이상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거, 문음이라고 합니다. 가문의 음덕을 읽는다. 그 다음에 천거, 천거는 주로 기존 관리를 대상으로 하는 추천제이고 주로. 그 다음에 초야의 문사를 천거하는 경우에 이제 대표적으로 현량과 같은 경우, 현량과라 하더라도요, 현명한 사람들, 아주 좋은 사람들을 인재를 천거로 등용한다는 취지지만 거기에도 무조건 천거해야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7가지 테스트 항목이 있습니다. 조건이. 여기에 올 패스하는 사람은 딱 한 명 있어. 7가지 항목에 완전 올 A 학점을 받은 사람. 이 사람 우리가 누구냐? 김식이라는 사람. 조광조가 천거한 김식.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교육 과거 제도를 함께 봤습니다. 이건 꼭 고려하고 조선하고 비교가 돼야 됩니다. 오케이? 예, 단 우리가 승과 같은 경우는 자세한 내용은 없는데, 예컨대 국초에는 숭유 억불 조치로 굉장히 이제 불교를 좀 억압하는 조치였기 때문에, 그래서 좀 승과가 시행되지 않다가 간헐적으로 시행됐다가 나중에 태조 때는 우리가 도첩제도 시행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승려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승첩을 발행하고, 그 다음에 성종 때는 오히려 도첩제를 폐지하는 단계까지 있었다. 이제 도첩, 승첩을 발급조차도 안 하기 때문에 숭유억불의 극치였는데, 나중에 명종 때가 되면은 문정왕후, 명종 엄마 문정왕후가 아주 그 유생들의 직언 같은 걸 싫어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불교에 대해서 심취하고 세조나 명종 때는 불교에 대해서 옹호하는 관대한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문정왕후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허응당 보우라고 하는 승려를 아주 중요하게 여겨서 병판으로까지 이제 수여하고 이랬던 적이 있죠. 그 뒤는 그래서 이제 명종 때에 이런 불교에 대해서 좀 관대하고 후원하는 조치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선조 때 어떻게 됐습니까? 서산대사라든가 사명대사라든가 이런 사람들 크게 좀 두각을 나타내고 활약했던 측면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 자, 이렇게 해서 교육 과거제도 한번 보셨고, 자, 그 다음에 이제 506쪽에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은 군사제도가 나옵니다. 군사제도를 공부하실 때는 세 가지를 꼭 나눠 보셔야 됩니다. 군역제도, 군사조직, 또 군사조직에는 중앙군, 지방군, 또 예비군 이런 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방어체제, 이 세 가지를 나눠서 볼 거거든요. 자, 잠깐 쉬었다가 군사제도 전체를 한번 훑어보겠습니다.